페이지야 민원? 이거 또? 책이 있었는데 그만할. 오늘 별인가? 별이지. 네, 찾았어. 시차 패럴렉스. 이 별의 시차 머리. 연필 있으십니까? 네. 자, 저기 십자가 표시에 연필 두고 눈앞에서 한쪽만 두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연필 들고 한쪽 눈은 저 끝을 정확하게 맞춰. 가까운 정도에서 맞췄냐? 네. 자, 그럼 눈을 오른쪽으로 바꿔볼까? 여전히 맞냐? 아니요. 알았지? 이게 시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게? 연필은 가만히 있고 저 표적도 가만히 있는데 네 눈의 위치가 달라진 거 맞나? 네.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똑같이 눈 하나만 뜨시고 이번엔 연필을 최대한 멀리해서 맞추고 그리고 반대쪽 눈 아까는 위치가 달라진 정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더 짧아졌어요. 둘이 비교 충분히 하시고 그럼 결론 낼 수 있는 거 연필이 가까울 때 보이는 저게 시차거든? 연필이 가까울 때가 시체가 크디 멀 때가 시체가 크디 시차가 가까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알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시차, 예차는 차이라는 뜻이고 시는 본다는 뜻이거든. 즉 방금 여기가 칠판이라 치자. 꼭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겠지만 그 다음 여기에는 동화 를 위해서 본 모습 비교가 눈깔밖에 없으니까 눈! 자 그럼 너 전신 어떤 힘이 있었냐 하면은 연필을 가까이 뒀을 때 이쪽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보였다면 이쪽 눈에서 보면 당연히 스크린 또는 칠판상이 여기로 보이겠지 맞나? 그래서 어쨌든 보면 위치가 바뀌는 거다.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더 봤었으니까 그렇지? 가까워지면 그냥 봤을 때는 여기서 보이다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보이다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다. 즉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당연하게 연필도 칠판상의 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거다 라고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것도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다는 거다. 대충 반비례라는 거 알겠지? 거리하고 시차하고 대충 반비례. 사실 진짜 반비례. 그럼 여기에 그거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그리고 코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지구가 왔다리 갔다니까 지구의 위치가 바뀌지. 그러니까 천부선에서 별의 위치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얘기겠지. 이게 시차다. 그래서 결론 너도 지켜야 돼야지. 귀찮으니까 시차가 클수록 가깝다. 이게 천체가 됐든 물체가 됐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자 그럼 두 번째 별의 연주 시차. 처음 듣는 말을 봤을 때는 분방문을 해야죠. 시차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듣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그대로 보고 그보다 이게 뭐게 그 1년에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찍었는데 연. 네. 1년 주기의 시차라는 뜻이다. 동의 여친 이름이 아니라 되게 기뻐하면서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1년 주기다 라는 얘기인데 거긴 뭐야? 태양 주위에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책하고 다르게 1년 주기 이거 내가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책 틀렸을 거 아니야. 잘 지났다. 자, 연주시차 이게 진짜다.
1년 주기가 뭐에 맞게 별을 1년 동안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최대 시차의 1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연주 시차다. 이게 뭐냐면 커다란 천구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연지 위쪽에 있는 별이야 이 연주 운동의 꼬라지가 원형으로 나타나. 그런데 이쪽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평면을 같은 평면에 쓰면 얘는 직선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중간하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연주 운동, 연주 시차의 꼬라지가 항상 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별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타원으로 나타날 거고 어떤 건 직선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1년 동안 관측했을 때 최대 시차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 2분의 1을 주면 되겠지. 그런데 책 까긴 좀 그렇지만 책에 뭐라고 돼 있죠? 얼마나 관측한다고? 바보도 명작 붙일 거야. 여기에서 6개월 동안 관측한 연수자 6가지가거든. 그럼 원형으로 나타날 때는 당연히 이거나 이거는 똑같겠지. 그럼 이때는 대충 여기부터 6개월 후에 6가지가거든. 이게 그럼 연수차야. 짧아졌지? 진짜 교과서 만드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 걸까? 자, 심지어는 여기서 책에서 반년 지나면 같은 위치 온다. 그럼 연주시차가 빵인가? 자, 그래서 연주시차는 실제로 이렇게 정했는데 1년 동안 관측했을 때는 나타나는 최대시차 2분의 1이라고. 이게 제대로 된 대학 교식 전이다. 자, 그런데 틀린 것도 알아야 되니까 대충 책을 까면서 그냥 배우자. 책에 있는 대로 6개월 동안 마음에 안 들어. 관측한 니 혹시 삼각함수 아니야? 네. 뭐뭐뭐 아시죠? 사인, 코사인, 타젠트. 좀 해봐. 6개월 동안 관측한 시차의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2분의 1이 이유가 있다. 6개월. 응. 이 1년 2분의 1. 그럼 이때는 시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최대 시차겠지? 자, 그러면은 이 별까지 거리를 잠깐 볼까? 이거 세타라고 하고 요거 반지름 r이라고 하죠. 지구의 공전 궤도다. 그럼 별까지의 거리는 요게 별까지 거리 맞나? 네. 이거 왜 저렇게 되냐면 어차피 별까지 거리는 몇만 광년씩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보자. 1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서 태양 위치나 지구 위치는 대충 똑같다고. 자, 그럼 잠깐 보시면 다시 떼서 본다. 삼각형의 꼬라지가 얘가 세타고 있고 얘가 연주차의 절반이지. 망했다. 책체가 맞아. 연주차는 보통 P라고 표시한다. 이걸 알아내야 돼. 근데 이건 알고 있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 뭐가 생각나죠? 탄젠트. 탄젠트가 생각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탄젠트 값을 써먹기 위해 가지고 이놈은 최대 시차가 아니라 절반만 쓰는 거다. 그 다음, 지금은 아마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나 다 똑같아. 응? 똑같다고. 어떨 때 같으냐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 반지름 r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수선을 바로 내리면은 얘가 1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 맞나? 네. 얘가 세타. 미안. 그거 배웠어요. 미안. 사인이다. 사인 세타. 세차가 45도일 때. 아니, 얘는 탄젠트 세타지. 네. 자, 그럼 각도를 줄여볼까? 0도일 때. 어떻게 알았어? 그때 얘 사인, 얘 탄젠트인데 0도에 가까워지면 저기 똑같죠? 0. 네, 그래서
이 세 개, 이거 두 개는 세타가 영문 갈 때 둘이 똑같다라는 거. 마지막에 세타는 뭐냐? 혹시 라디안 배웠냐? 아니요. 그래서 세타 같은지는 일단 얘기하지 말자. 자, 그래서 결국 어쨌든 지금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동의 연수차 이거는 대충 이 반지름 가지고 저 거리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단체 세타, 세타 똑같은데 내가 빨간색 쓰면 좀 날려주거든. 뭔가. 오케이. 그래서 대충 나타나는 얘기. 그래서 지금 당장 배운 건 뭐냐면 2번. 잊어버리지 말자. 그 다음 내용은 얘랑 똑같다. 시차 클수록 가깝다. 또는 시차가 작을수록 멀다. 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놓고 그래서 별의 연주시차 거리는 알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부터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2번을 버려야 되겠네. 1번을 살려주죠. 1번이 마음에 든다. 2번 그래서 제목이 별의 연주시차와 자, 연주시차를 P라고 한다고 했지? 패럴렉스의 약자인데 나도 영어 모르니까 패스하자. 그 다음 거리를 R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공부하는 거리니까 일단 말하는 게 이거죠? 쇼? 시차가 클수록 가깝다. 그 얘기는 거리가 수 시차는 반비례한다는 뜻이겠다. 그죠? 맞나? 네. 네? 그럼 대답이 여기 있는 용이야. 자, 그러면 요거 비례상수 제일 간단한 게 누구일까? 당연히 1이겠다, 그지? 네. 단, 그걸 1로 하는 단위를 새로 만들면 된다. 그게 뭐냐면 파색이라는 단위야. 즉, 거리를 파색 단위로 했을 때 그리고 연주시차는 이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초. 어떻게 알았대? 아래. 오, 천재인데 1도가 몇 분 이게? 60. 오, 어떻게 알았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잘했다. 즉 1초라는 건 3600분의 1도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죠? 즉 파색, 즉 각도를 되는 자리를 초 단위라고 그때 나타나는 거리의 단위를 파색이라고 한다면 비례상수를 1로 둘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은 누가 뭐래도 얘. 즉 거리와 파색은 정 반비례. 그 다음 근데 근데? 그러면 연주 시차는 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연주차는 거리 정확하게 이거 맞잖아. 근데 연주차는 거리가 되는 이거 각도고 이건 진짜 길인데. 아 맞네. 각도는 좀. 네, 연주시차는 어디까지나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할까? 난 모르겠으니까 책 좀 컨닝해보면 1파생이 얼마나 되냐? 3.26 광량. 오, 고마워. 광년도 알았네. 라이트, 광년이라고 되냐? 한글로? 네. 미싱. 광량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광년? 위험한데? 왜요? 아니, 몰라도 돼. 어쨌든 이동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지. 광년이 그 중에 하나고 파색이 그 두 번째라. 왜냐고? 거의 대부분 변수는 10파색 밖에 있다. 그리고 뭐 중에 저기 누구지? 등급 얘기할 때 10파색 얘기가 나올 거다. 근데 어감이 좀 그렇다 그죠? 10파색이라고? 그래서 파색이 위험한 거야. 안타깝게도 10파색이 기준이게 저기에 절대 등급 나오냐? 네. 별이 10파색 거리에 있다고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 당연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고? 미친 넘어가자. 자, 그래서 어쨌든 1파색이 대략 3.26 광년이다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 연주차 측정의 한계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책이 넘어가.
그래서 연주시차 측정의 한계라면 비교 가까운 별에 있는 별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먼 별을 못 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10파세 거리 안에 있는 별은 1파세 거리 안에 있는 별은 없다. 즉 별까지 거리에서 1파세 또는 0.몇 파세 이런 말은 볼 일이 없다는 얘기를. 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켄타우로스 자리에 프록시마라는 별인데 걔가 4.6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 3.16광년보다 더 멀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1파세보다 거리가 멀단 얘기야. 자, 그러니까 파생 내가 볼 때는 잘못 잡았는데. 그리고 가까운 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충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3.600분의 1초가 아니라 3600분의 1초라도 잴 수 있으니까. 아니, 사실은 거리 기준으로 한 10,000파섹 정도까지는 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10,000파섹. 근데 10,000파섹 해봤자 36,000광년이잖아.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5만 광년. 바지니 5만 광년.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광년이다, 그지? 그 얘기는 우리 은하는 별이 겨우겨우 질 정도라는 얘기다. 우주가 진짜 크구나. 그래서 이 쪼잔하게 3,600분 1초도 떠도 작아 죽겠는데 그게 만만한 자료를 들고 앉아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긴 하지. 재미없어서 그렇지. 그럼 안드로메다 은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하도 본 거죠. 별을 본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리 어떻게 하냐고. 200만 킬로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 나도 네. 모른다. 어? 나도 모른다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우주 정도 스케일에서 거리의 재는 방법을 한번 볼까? 일단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제일 가까운 별이, 제일 가까운 천체가 달인데 그게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 네. 자로 잴 수 있으려나? 좀 어려워 보인다, 그치? 네. 뭘로 세게? 지금 현재 레이저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 재면 된다. 빛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사실 가까운 가까운 행성, 그러니까 근성이나 화성 정도까지는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거리 잴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것도 어쨌든 빛이야, 레이더도. 오케이. 그럼 멀리 있는 목성 같은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제임스 웹. 아니요. 그럼 망원경. 망원경이다. 간지네. 어쨌든 아니고 걔들은 케플러 제 3법칙으로 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주기만 알면은 거리는 바르게 쓴답니다. 아니면은 측량이 아니라 삼각법을 이용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인간들도 알고 있었다. 거리는 행성까지 거리는 그 정도까지야. 그래서 태양계 내 행성 정도는 무슨 방법을 쓰든 무조건 계산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그럼 태양계를 벗어나볼까? 제일 가까운 별까지 거리는 방금 봤듯이 연주차로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이른바 하브의 법칙. 어떤 별의 후퇴 속도는 하브 상수 곱하기 별까지 거리다. 그게 후퇴 속도만 알아내면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하 정도 스케일에서는 이걸 쓰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적색 편이라고 이용하면 되지. 스펙트럼이다, 일종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적색 편이라는 걸 이용하면 어디까지 잴 수 있냐고? 우주 끝까지. 우주의 끝이 어디 있어요? 별빛이 들어오는 그게 끝이죠. 정확하게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진짜 우주의 끝이 있어요. 우주의 끝은 있긴 한데 네가 갈 수는 없지. 네, 빛의 속도 오다고. 맞아. 빛의 속도는 모르시니까. 자, 그래서 다시 결국 빛 스펙트럼이 이용한 우주 끝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얘는 그래서 초보 단계, 가까운 별까지만. 자, 그럼 그 다음 별의 밝기와 거리.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만약에 블랙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블랙홀에 빛도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블랙홀 안에 속도보다 빛이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성이 그냥 좋은 질문이다. 그건 진짜 모른다. 과학의 기본이 뭐냐면은 뭔가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을 검증해야 되지. 네. 그럼 실험해야지. 그리고 결과를 봐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블랙홀의 사상의 지표는 안쪽에서 일어나는 걸 밖에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거기에서 빛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느니 아니면 공간에 떨어지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니 하는 건 이론일 뿐이지 검증된 바가 없다. 걱정 마. 앞으로도 검증될 일이 없어. 아니면 네가 일단 거기에 들어가 보시든가. 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만 알겠지. 난 안 갈 거야. 네가 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인가? 발전은 그냥 희생하니까. 아, 희생이긴 한데 어차피 네가 희생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 왜냐면 블랙홀 밖에서 볼 땐 네가 죽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 이유가 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공간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멈춘다. 그래서 중력이 강한 대로 가까이 가면 점점 더 시간이 느리게 가다가 밖에서 볼 때는 사건의 지표면에서 시간이 멈춰. 그래서 얘는 절대 안 죽는다. 밖에서 볼 때. 물론 관성계라는 걸 적용시키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 네가 볼 때는 관성계 있거든. 뭔 소리냐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순삭이라는 뜻이지. 네 입장에서. 난 모른다. 자, 그래서 별의 밝기와 거리. 자, 밝기와 거리는 재미없는 게 있으니까 대충 먼저 읽을까? 자, 에너지 많이 방출하는 별수록 밝게 보인다는 당연한 얘기라 그러지? 그 다음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같은 별이라도 멀면 뭐? 가까우면 밝게 보인다 당연한 얘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이거 그대로 얘기했다 그지? 별의 밝기와 거리. 자, 별이 빛을 내보내는데 빛은 직진하지? 그렇다면 거리가 R인 지역을 하나 생각해보자. 별까지 거리는 여기까지가 R이다. 그러면 별에서 나오는 빛이 오만테 다 가는 게 아니야. 네, 오만테 다 가겠지만 그중 일부분만 여기에 닿겠다,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지나가지고 거리가 2배가 먼 데까지 가볼까? 자, 여기 파란색이 표시된 이 빛은 그대로 그 뒤에 있는 부분으로 퍼질 거다. 자, 그래서 거리가 이하에 떨어진 곳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뭔가 스크린을 갖다 놓으면 일단 질문 먼저 해볼까? 요 면에 닿는 별빛이 많게, 요 면에 닿는 별빛이 많게. 처음엔 당연히 똑같다, 그치? 네. 얘기했듯이 여기에 닿은 빛이 그대로 여기로 가지. 그래서 다시 이 둘 비교하면은 빛의 양 자체는 같다. 같다. 그럼 여기에서 참는 거. 지금 우리가 다시 밝기란 게 뭐게? 그 빛을 반사하는 아닌데요. 빛을 많이 내는 폰 있냐? 네. 플리즈. 꺼내줘. 그래서 뭘 키냐면은 플래시. 플래시. 아, 눈 아파. 밝히시. 좋았어. 자, 과학의 발전이 어쩔 수 없다. 밝다, 그치? 네. 누가 밝게? 가까이. 응. 그러면 왜 밝을까?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거, 빛의 양은 여기에 닿는 거 다 똑같아.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빛의 양은 똑같은데 왜 가까워지면 밝아졌을까? 밝기에 지금 참고하기가 떠거든. 그 받는 면적이 되는 거. 그렇지, 면적이 되면 퍼지니까, 그지? 자, 그래서 밝기라고 누가 파란색을 썼어?
빛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양도 중요하지. 같은 면적이라면. 근데 문제는 그렇지 가는 면적의 반비례할 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의 면적이 S. 그럼 여기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 거리가 2배가 되면 4분의 1. 밝기가 4분의 1, 면적은 4배가 됐거든, 그치? 거리가 3배가 되면 밝기가 9배. 9분의 1로 줄어들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별의 밝기와 거리 이것이고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 제곱에 비. 음, 반비례. 아주 거리 제곱이 뭐다? 빛이 퍼진 면적에 나간다, 그치? 물론 별빛이 여기로 온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다르게 보듯이 이 구에 퍼지는 빛의 양을 봐도 되는 거 맞나? 이거 어떤 반지의 2배면 면적은 4배가 된다고요. 구의 표현적이 공식이 뭐였더라? 왜 그랬거든요. 구의 표현적 공식 너 모른다. 수학을 못하거든. 밖에 완전 비옥 분위기인데? 사평이면 제곱이 되면 반지면 제곱이 필요하니까 역시나 5만도를 다 퍼주면 요 면에 퍼진, 요 구면에 퍼진 빛의 양이나 이 구면에 퍼진 빛의 양이나 똑같을 거다. 근데 면적 자체는 4배가 됐으니 거리가 2배가 되면 구의 표현적 자체가 4배니까 밝기는 4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꽤 중요한 얘기를 끝으로 밝기는 어쨌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결론이겠지? 네. 자, 그 다음 별의 밝기의 등급. 말도 오래 주겠네. 지금 까먹었다. 별의 밝기의 등급. 그렇지. 처음에는 이것부터 나와야지. 자, 고대 그리스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니까 꽤 오래전 얘기였지. 2500년쯤 전. 책이 안 나온 얘기야. 그냥 밤하늘 보면서 대충 정했다. 제일 밝은 별은 1등성, 제일 어두운 별은 6등성? 등급이라고 돼 있으려나? 네, 등급이라고. 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했는데 뭐가 좋아 보이냐? 1등급이 좋아 보여? 6등급이 좋아 보여? 1등. 누가 봐도 그렇지. 퍼스트 클래스인데, 그쵸? 당연히 얘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을 대충 1등성이라고 했다. 대충 어디까지나. 그 다음 얘는 물론 어둡다는 뜻이지. 이런 신화, 별들 이런 걸 나타내고 목적이 했으니까 1등급, 6등급보다 몇 배가 했다. 그딴 얘기 없었다. 그냥 별자리에 밝으면 1등성이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약 2000년이 지난 다음 2203년? 자, 요거 둘이 비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크스라는 사람이야. 오! 미우니까 이름 빨간색으로 쓸까? 이름 주문하던데 괜찮아, 이미 죽었거든. 자, 그래서 히파르코스가 대충 1등급, 6등급 이게 밝기 차이가 얼마인지 보니까 대충 100배가 나요. 그래서 이 포크스니 계산해 보니까 대충 100배. 근데 어차피 등급 대충 정했으니까 이제 얘가 제대로 정하면 되겠지. 아하. 그래서 1에서 6등급의 밝기 차는 왜? 근데 그러면 6등급이 얼마나 그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대충이니까 아무거나 기준을 잡으면 되지. 보이는 건 그냥 기준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6등급이 정확히 얼마가 아니라 사실 6등급 눈에 안 보이더라. 1등급이 가장 밝은 별, 6등급은 겨우 눈에 보이는 정도 그랬는데 일산에서 하늘을 봐본 결과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북대치성리 본 적 있나? 아니요? 2배, 메라크, 페크달, 알리우스, 메그네트, 알코올, 알카이드 이렇게 묶입니다. 굿자. 근데 2등급, 3등급이다. 2다. 그래서 북산에서 보면 북두치성이 아니라 북두육성. 북두육성으로 보인다. 즉, 울산에서 3등급도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시외에 나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에서 6등급 사이 발기차는 100배라고 포커스냐 인간이 정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한 등급의 차이, 그래서 1등급의 발기차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6등급은 5등급보다 아니 6등급보다 5등급이 더 밝고 예를 들어 X배 밝다 치자. 그럼 5등급보다 4등급도 X배 밝겠지. 그럼 6등급보다 4등급이 몇 배 밝는 거게? X의 제곱배 그지? 그러면 6, 5, 4, 3, 2, 1까지 오는데 몇 승이 되게? 2, 5승. 그렇지. 즉 이거 X의 5승이 발기차가 얼마가 된다고? 100. 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X는 얼마게? 5제곱은 루트 100이 되신다. 이게 대충 계산은 2.5가 돼. 저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응? 다중근호? 아, 다중근호는 아니고. 얘는 그냥 제곱근이고 얘는 세제곱근. 일단 세제곱근 27은 27의 정체가 뭐하게? 3은 3은 3. 이다. 아, 그럼 얘 5제곱하면 이거 다 알아보고 계산했으면 심심하면 계산해봐. 2.5 곱하기 100, 2.5 얘 5승 하면 대충 100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 정확한가 100이나 숫자가 정확한 거고 사실 얘가 정확하고 얘가 대충인 거다. 그래서 책에서 1등급의 발기 차이가 2.5배라고 하지만 2.5배가 아니라 약 2.5배다. 그리고 1등급과 6등급 사이의 발기차가 100배라는 게 사실은 팩트인데 어차피 중학교 때 그딴 얘기 안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좀 할까? 계산해보자. 등급차와 발기차 누구냐? 연주냐? 아니요. 미안. 이거 안 봐도 가본 것 같은데. 자, 이거 등급 차이다. 등급이 아니라 1등급 차이가 나면은 발기차는 2.5배였지. 네. 그럼 2등급 차이가 나면 발기차는 2.5의 2.5의 승. 제곱이니까 대충 6.25 아니네. 배 발기 차이가 날 거다. 누가 봐도 숫자가 아닌 부담이지. 3등급 발기 차이가 나면 얼마가 되냐면 2.5의 세제곱. 그런데 얘는 진짜로 대충 16 정도가 된다. 얘 좀 뭔가 이쁜 것 같은데. 16이 이쁜 이유가 뭐게? 4의 제곱. 그렇지. 제곱이 된다, 그치? 근데 그 제곱이 관계 있는 얘기가 어딘가 있지 않았나? 그럼 간단하게 거리가 4배가 되면 등급 차이는 얼마가 될까? 거리가 16분의 1. 그러니까 몇 등급 차이? 3등급 차이라고 물을 수 있겠지? 이번 단 문제는 대부분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을 거다. 밝기하고 거리 제곱 이용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찾아볼 숫자는 3등급. 그 다음 F 밝기 차이는 2.5에 4승인데 이거 2.5 곱하면 얼마쯤 되는지 알겠나?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40. 이제 빨리 계산해라. 40 곱하기 2.5. 100. 예스. 이 숫자가 팩트라고. 아,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등급 뻔하지. 모르겠으면 몇 등급 아니야 몇 등급 찍어라? 3등급 아니야 4등급. 그렇지. 아니 얘 제곱 안 되잖아. 아, 즉 이거 다시 쓰자. 4의 제곱이다. 그 얘기는 거리가 4배 어쩌고저쩌고 하면 답은 3등급이다. 얘는 10배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거리가 10배 가까워서 멀어서 하면 뻔하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볼까?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 히퍼리콘스가 정했듯이 1등급이 제일 크다. 여기 정리 조금만 더 하자. 누가 지금 적어놨지 이거? 몇 찍었지? 몰라. 어쨌든 등급이 클수록 밝다는 뜻이게 어둡다는 뜻이게 어둡다. 그렇죠. 어둡다는 뜻이다. 그지? 자, 그럼 방금 짬뽕한 거 같이 한번 다시 보자. 자,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등급은 몇 등급? 커지게 작아지게. 몇 등급 차이? 거리가 10배면
5등급. 그렇지. 5등급 커진다 작아진다. 멀어졌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등급이 커지죠. 지금 클수록 어렵다고 했잖아. 네. 지금 문제 일단 씻고 된다. 자 그럼 다시 거리가 4분의 1로 줄었다. 그럼 몇 등급 어떻게 된다? 3등급. 그렇지 3등급. 재미없다 그지? 3등급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고. 작아진다. 등급 클수록 어렵다고. 네가 1등급이 좋다고 그랬잖아. 네. 밝을수록 등급이 작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응용 문제. 겉으로 보기에 1등급 이 벽이 있다. 지금 현재 1등급 보고 있나? 시리우스 같은 놈이겠지. 얘의 거리를 원래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쉽게. 그래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4분의 1로 줄이면은 몇 등급 돼? 3등급. 4등급. 4등급 되죠. 아니 거리가 원래 4분의 1이면은 밝기는 16배가 되죠. 네. 응? 역수니까 거리 그 16배 밝아지면 몇 등급 커진다 작아진다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잠시만요. 난 모른다. 산수를 못해서 말이지. 비 온다. 뻥이죠. 거리가 4분이니까 그거 3등급. 가까워졌으니까 3등급. 밝아지니까 작아져. 밝아지면 그렇지. 그럼 몇 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작아진다니까. 마이너스 2등급 있어요. 내가 알기에 태양은 마이너스 22등급인데. 응? 왜 없어? 당연히 있지.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커지다 작아진다면 그럼 다시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내리라. 그 다음 별 중에 제일 밝은 게 시리우스인가? 1.6등급이니까 아니다. 마이너스 1.6등급이야. 지금 검색할 시간 없는데 이게 뭐야? 세상에 깜짝이야. 넌 누구야? 오! 웬 왼쪽? 시리우스. 시리우스를 방문해서 본 적이 없어요. 응? 본 적이 없다고? 지금 볼 건데?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응? 뭐라고?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리우스에 제 1등급 별도 몰랐어요. 어디 있냐? 겨울철은 엄청 눈에 띄는 게 굿포할 베텔기우스. 그 다음 상태성. 얘가 아마 제일 잘 될 거야. 그 다음 이게 이거 빨간색 파란색이라서 금방 찾아.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는 오리온장이겠지. 오리온장이 상태성에서 쭉 밑에 내려가면 엄청나게 밝은 별이 있는데 얘가 시리우스다. 확인하려면은 그 근처에 2등급이 별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로 강아지를 그릴 수 있는지 보면 되지. 대가리, 목걸이, 발, 등, 끝. 얘가 시리우스인지 확인하는 거야. 얘 1등성, 얘 1등성, 그 다음 여기 2등성 하나가 있거든. 프로키온이라고. 걔를 그리는 거의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 시리우스 찾는 게 제일 쉬운 단계야. 밤하늘과 다른 별자리 찾는. 그래서 이쪽 올라가면 황수자리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차고 자리 있고, 그다음 여기 빈칸에 쌍둥이 자리가 있지. 그래서 저기부터 별자리를 보통 찾아. 금방 찾아. 저거 딱 보자마자 알아.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게 별의 등급과 거리 관계인 거고, 대충 값 잡았냐? 다시 두 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그래서 이거 관계에서 어차피 낼 수 있는 거리는 요거 둘 뿐이라는 걸 알았죠? 물론 나처럼 치사하게 내는 놈도 있긴 하다. 설마 마이너스가 있냐? 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 이런 거 IQ 테스트다.
거리가 400배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게? 잠시만요. 네. 400배 너무했다. 40배만 하자. 착한 사람이 보기에 말이야 40이 4 곱하기 10으로 보여. 그럼 거리가 40배 됐으니까 밝기는? 1600. 그렇지. 1600은 다시 보면은 16 곱하기 100 아니야? 그럼 16은 늘어나는 게 있게? 이해지? 3등급. 일단 3등급 차이 나고 그다음 15등급 차이 나니까. 아니죠. 3하고 5니까 합하면 몇 등급 차이? 3등급 남다가 5등급 더 차이 나니까 그렇지. 8등급 차이지. 그럼 마이너스 7등급. 아니죠. 원하셨으니까 9등급. 그렇죠. 그게 답이다. 그죠? 응용 아까 마이너스 원 말고 얘 커지는 것도 딱 몇 배까지만 멀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다. 오 재밌다 그죠? 재미없음 말고. 자 그럼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얘기할 때가 됐는데 아까 등급 발음 조심하라고. 18. 되게 좋아하나요? 엄마한테 읽어줘야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욕했다. 아 근데 아까 그 광년이 아 몰라 그래. 응? 미칠 광에다가 어. 면. 아 그만. 난 모르는 얘기다. 난 되게 좋아한다. 왜 그런 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재미지. 시간도 이상해. 자, 그럼 지금 할때 상대 등급이 아니야?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자, 그래서 제목 까먹었다. 네. 이 겉보기 등급과 3, 1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절대 등급 나중에 쓰자. 겉보기 등급은 뭐야? 겉으로 볼 때 지금 눈으로 볼 때의 별의 등급이다.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는 말은 눈으로 볼 때 등급이 작으니까 모르니까 빡빡빡 얘기해줘. 등급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이야? 눈으로 보면 어둡다가 어떻게 아니라 됐네? 계속 틀리네? 밝다. 그렇죠. 밝다는 뜻이다. 그죠? 즉 겉보기 등급이 작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밝다는 뜻이다. 얘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1에서 6등급 있다는 소리 나면 그만 있는 거 아닌데. 책에도 강조했는데 등급이 클수록 어둡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꽤 중요한 이상한 게 있네.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지금 다 범위가 아니라 넘어가고. 절대 등급 뭐라고 돼 있냐? 별을 얼마 거리? 시파생. 네가 얘기했다. 거리에 두었다고? 책정할까? 그냥 두었을 때 밝히라고 할까? 아이 책도 과정이라고 하네. 가정 할 때의 등급이다. 자, 이거 일단 가정이라고 어떻게 여기에 뒀다고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사실은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 걔가 실제 밝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걔를 광두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즘은 비슷하지 않은데 대충 광도라고 하는 걸로 절대 등급을 계산할 수 있다. 광도는 아니다.
반도하고 관계 있다고 했지. 자, 그럼 별이 18색 거리에 두었다 라고 할 때 별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겠지. 이건 왜 빨간색이야. 얘는 결국 모든 별이 18색이랑 같은 거리에 있는 거지. 그럼 같은 거리에 있을 땐 누가 밝은 놈일까? 밝은 놈이 무슨 뜻이게? 실제로 밝다는 뜻이다, 그죠?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절대 등급이 진짜. 작다라는 건 실제로 밝다는 뜻이다. 맞나? 네. 그러면 이거 줄을 짝꿍 해볼까? 어떤 별은 별이 누가 해? 아무나 찍어도 돼. 폭발 별을 볼까? 걔가 거리가 얼마지? 넘어간다. 베텔게우스. 조만간 탈할 거니까 계속 듣기 유명하지. 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잠깐만. 오케이, 다 멀리 있지. 무슨 뜻인지 해석해볼까? 페텔게우스는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작다. 그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진 게 가까워졌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사실 조금 복잡한 단계였을 거야.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작다는 거 머릿속으로 해석하면은 겉보기 등급은 비교적 크다는 뜻이지. 절대 등급은 작다. 작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을 해석하면 되겠네.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눈으로 보면 어둡다는 뜻이지. 근데 얘는 실제로는 밝다. 실제로 밝은 별이 왜 또 어디로 있을까? 당연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누구보다 18색보다. 18색보다 그렇지? 그 책에 또 정리라고 어디 해놨을 건데 그렇지? 별의 등급과 거리 관계라고 정리해놨다 그지? 네. 자,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크다. 해석 다시. 겉으로 보기에는 밝은데 실제로는 어둡다. 어두운 게 왜 밝아 보였을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지? 맞나? 예를 들어 시리우스 같은 별이 그렇다. 그 다음 딱 18색 거리에 있으면 거리가 어차피 절대 등급 18색 거리 기준이었으니까 당연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같다. 이런 별 없다. 실제로. 자, 그 다음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멀리 있으니까 어두워 보이겠지. 어두워 보이겠다는 게 무슨 뜻이다? 겉보기 등급은 크다는 뜻이다. 그럼 해석하면 겉보기 등급은 큰데 절대 등급은 작다로 해석되겠죠. 자, 그래서 얘 해석하는 거 겉보기는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보면으로 해석하고 절대 등급은 실제로는 어둡다. 그리고 지금 계속 틀리고 제발 헷갈리지 마라. 등급이 크면 어두운 거다. 절대 등급이든 겉보기 등급이 됐든. 자, 이 정도. 그 다음 옆에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나온다 그러지? 태양 마이너스 26.7이었다 야. 마이너스 22가 아니라 마이너스 있지? 시리스 1.6이 되고 1.5가 됐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런데 시리스는 가만히 보면 꽤 재밌다 그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5인데 절대 등급은 1.5다. 뭐냐고? 겉보기 등급은 밝은데 절대 등급은 비교적 어두운 편이다. 무슨 뜻이 이게? 얘는 거리가 더 가깝다. 그렇지, 가깝지. 18색보다 얘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 시리우스까지 거리가 멀지가 못하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별은 볼 것도 없지? 시리우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절대 등급이 클 거다. 웬만한 엄청 멀리 있는 놈들이라고 다. 특히 저게 리겔 앞에 나왔던 놈이다 그지? 오리온 자리에 누가 아닌데 오리온 자리 누가 지었지? 페텔게우스 밑에는 파란색 별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별의 색과 표면 온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고
코드 안 나오지? 뭐 아 근데 별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나? 나도 못 외우고. 근데 왜 시리우스가 없지? 아씨 스피커가 대신 들어가고 몰라도 돼. 응? 시리우스 아까 파라타워 어. 근데 진짜로 파란색은 아니고 백색에 가까워. 근데 태양도 그렇죠. 태양은 노란색이다. 태양은 여기 나온 노란색이야. 그거 책에도 태양이고 돼 있잖아. 노란색. 근데 왜 백색으로 보이지? 아, 나도 모른다. 응? 태양이 왜 백색이야? 아 빛을 다 흡수하고 있으니까. 아, 모든 파장의 빛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 쪽이 제일 밝다. 그래서 전체가 노란색이 된다. 물론 하얀색이면서 굉장히 하얀색이면서 노랗다 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별은 전부 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 이 중에 하나거든? 근데 밤에 별 보면은 다 무슨 색으로 보이대? 흰색으로 보이지? 네. 그게 굉장히 밝은 색깔이라서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거든. 나중에 겨울에 조금만 지나면 한밤중에 오리온 자리가 뜰 테니까 오리온 자리 떴을 때 그 별의 색깔 감마를 잡아봐. 베텔게우스나 리벨로.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 자, 어쨌든 별의 색깔 표면 온도. 별의 색과 표면 온도는 미리 얘기했지만 암기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색깔까지만 알면 돼. 밑에 있는 얘는 몰라도 돼. 온도도 몇 개만 알아주면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알아주면 된다. 흰색? 아니요? 그 별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노란색. 그렇죠. 몇 켈빈 몇 도라고 돼 있냐? 아씨 몇 개라고 돼 있냐? 어쨌든 얼마? 네 그만 알아주면 된다. 근데 뭐 너무 K 좋아. 아니야? 응? 인터넷에서 저번에 6000K라고 한 것 같은데. 켈빈이랑 273도밖에 차이 안 나서 그래. 어. 지금 다루는 게 6천 몇만 이 정도잖아. 이 정도에 273도 정도 차이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태양사를 6천 켈빈 같다. 켈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별의 색과 표면 온도 그 색깔은 여기 못 그리니까 그냥 쭉 볼까? 1등은 얘. 어머 안 나온다. 청색이 대빵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청백색. 그 다음 흰색. 백색. 흰색이 어디 있냐? 네. 그 다음 나는 모른다. 황백색인가? 맞네. 얘 뭐라고 됐지? 얘 또 왜 갑자기 좀 맞춰 쓰지? 황흰색. 그니까 노란 흰색? 자, 그 다음에는 노란색. 이 다음 파란색.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없다 그지? 네. 빨간 한글 핑크 써보자. 자, 이 중에 중요성을 먼저 보시면은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황색이다. 온도까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얘 온도. 그 다음 얘 온도가 그 다음 중요하다. 그 다음 이 순서로 사실 스펙트럼형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은 써볼까? 청색은 스펙트럼형 O, B, Fine, Girl, Kiss, Me. 저게 뭐예요? 양념들이 외우는 방식. 이게 순서가 예전에 정할 때 잘못 정해져가지고 규칙이 없거든. 왜 O가 O인지, 왜 B가 B인지 이런 규칙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는 그냥 스펙트럼 분류하려고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순서가 굳어진 거에 해당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외울 수밖에. 근데 중학교에는 이건 몰라도 되니까 그래 냅두자. 나중에 필요하니까. 자, 그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시 얘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6천 두기 때문이다. 근데 기본 어디니까 난 켈빈이라고 할래. 자, 그 다음 빨간색 온도 몇 도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래? 뭐요? 3,000. 네, 3,000. 즉 별 중에 제일 어두운 별의 표면온도는 3,000도 정도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거야. 그럼 대충 그 얼마라고 하면 끼워 맞출 수 있겠지? 걱정이 아니야. 4,500? 모른다. 나 관심도 없다. 자, 그 다음 처음에는 온도가 어디다고 되죠? 3만 이상일걸? 그치? 엄청 들었네. 네, 이 정도가 되신다. 크기도 엄청 크다. 청색변이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크다. 아니 사실 크기 때문에 청색이다. 뭐냐면은 그 별의 내부에 행용할 수 있는 온도 영역이 있거든. 근데 이건 어차피 은하로 퍼져 있다가 모이면서 축적한 열이다. 그래서 태양 정도가 이 정도 영역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태양보다 작은 별은 핵융합력은 더 작아진다. 그럼 에너지가 더 약한 거네요. 그 다음 태양보다 큰 별은 핵융합력이 자체가 넓다. 그래서 꽤 많은 질량도 큰데 대신 총합 열도 많아가지고 온도가 높고 청색이 보이고 수명도 짧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은 클수록 수명이 더럽게 짧아진다. 근데 수소끼리 핵융합을 닿으면 헬륨끼리 한다 들었는데. 맞아. 근데 왜 떨어져요? 근데 왜? 원래 서운해서 별이 되기 전에 그걸 중력 수축이라고 하죠. 별걸 다 알고 있네. 네, 지금 얘기는 별이 된 다음 얘기고 네 얘기는 별이 죽을 때 얘기다. 정반대쪽이지. 자, 그러면 이제 황색이 제일 중요한 이유 누구 때문이라고? 이거밖에 모른다. 아니 근데 이거 베테기우스가 이게 베테기우스 일라나? 베테기우스는 M 아닌데? K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베테기우스가 붉은색의 대표니까 나왔겠지. 그럼 리겔도 있나? 없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대표적인 별은 나도 모른다. 뭔 소리냐고? 관심 있으면 외우시고 관심 없으면 버려도 된다는 얘기다. 아니 문제에서 안 묻는다. 아니 물을 거 하나밖에 없겠다, 그치? 누구? 누구나 다 아는 별이 하나 있잖아. 태양. 네, 그래서 답은 태양이다. 잘난 척할 때 있는데요. 잘난 척할 때도 외울 필요 없어. 그 중에 이런 거 괜찮지. 저기 직녀성 보이냐? 네. 직녀성이 사실 검은구 자리에 배가거든. 한여름에 영업체 대삼각형 설명하면서 설명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할지도 모른다. 누구더라? 연주였나? 그럴 때 그게 괜찮은 거 하나 더 있네. 옆에 스피커라고. 얘는 1,000원짜리 알파벨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1,000원짜리 로마를 가지고 있어만 가지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하고 시간 어떻게 이렇게 맞췄지? 어쨌든 숙제는 낼 수 있겠다. 그치? 뭐 어떻게 숙제는 낼 수 있냐. 자, 그래서 139까지 숙제. 자, 거기에 보면은 138페이지부터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다 등급 얘기다, 그죠? 뭘 주의하는지 사실 뭐야? 어디 갔어? 여기 들어와. 뭐라고 써져 있었죠? 써져 있었네요. 써져 있었거든. 등급이 필수록 어둡다. 그렇지, 그거 틀리면 이 페이지 다 틀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연습한 셈 치고 다시 복습하자. 겉보기랑 겉으로 눈으로 볼 때란 얘기. 절대라면은 실제로란 얘기. 겉보기 된 게 크다? 그럼 맨눈으로 보면 어둡다는 뜻이다. 맞나? 절대 등급이 크다? 그럼 실제로 어두운 별이라는 뜻이다. 그럼 겉보기 등급이 큰데 절대 등급이 작다. 혹시 아까 했던 건가? 그럼 반대로 겉보기 등급은 작은데 절대 등급은 크다. 그런 건 맨눈으로 볼 때는 밝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두운 별이라는 뜻. 그게 겉보기 등급이 되게 가까이 있는 별이라는 뜻이다. 그지? 내 파색보다
10%보다 그죠? 자, 어쨌든 130페이지는 드럽게 이거 조심해야 될 거고. 페이지, 페이지 전부 등급이야. 이게 10번부터 전부 다 등급 얘기다. 신났다. 멋지다. 오케이,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볼까?